안녕하세요. 로라는 오주시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한 패치 이후에 이제 봇 게임 위주로 게임이 거의 굴러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본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원딜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후반 갔을 때 얘기고요. 초반의 라인 주도권은 무조건 서포터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실버잖아요. 실버. 제 랭크는 실버입니다. 참고로. 실버, 부실골, 저는 골드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실버 브론즈로 합시다. 실버 브론즈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보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하려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제 능력보다는 OP챔을 골라가지고 캐리를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 OP챔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서폿이 지금 굉장히 강한가 그거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제서의 서폿 랭킹을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OP점 GG에 들어가서 실버 랭크로 하고 서포터로 해서 랭크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1순위 보면은 아무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아무무가 왜 1순위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무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 엄청 세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6렙 이후에 이제 궁을 이용해서 한타를 아예 조져버리겠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는 픽이죠. 근데 사실 왜 초반이 그렇게 약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얘가 처음에는 이제 붕대만 있거든요. 붕대. 근데 이 붕대가 두 번이 충전이 돼서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근데 한 2렙쯤에 이제 Q2 스킬을 다 배우고 나면은 얘가 그 이 스킬에 맞으면 이제 물리 데미지 감소하는 아마 그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이 있어서 맞아도 어느 정도 얘가 좀 버텨줍니다. 그래서 아무가 붕대를 상대방 서폿이나 원딜한테 딱 꽂는 순간 이제 원딜은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백무빙을 치기 시작하겠죠. 이제 상대 서포터도 많이 이제 때리고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아무가 한 번 물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까지 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본 라인전에서의 어떤 라인 대 라인 대결 해가지고 솔킬이 나오는 게 사실상 2렙 타이밍인데 2렙 타이밍에 2렙 먼저 찍고서 딱 붕대를 던져가지고 이 붕대를 맞췄다라고 하면 거의 필킬이죠. 왜? 전멸이나 회피 기동을 써도 어쨌든 붕대가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꽂아가지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아무무 서폿이 지금 현재 되게 핫한 이유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사실상 붕대가 맞지가 않으면은 이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챔피언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평타 사거리도 짧죠. 이동 속도도 되게 낮죠. 그냥 멀리서 촉촉촉 치는 챔피언을 만나면 또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제 생각에는 저 2랭크에 있는 제라스인 것 같아요. 제라스가 2랭크, 그러니까 2위에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거인 것 같아요. 아무무가 6렙 이후에 아무래도 밸류는 더 높죠. 장판궁 때문에 전체 기절 스턴 그리고 탱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초반 2렙 그 이후로 중반에 조금 약해졌다가 6렙 이후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거라서 1위를 하지만 제라스는 이제 얘기가 달라요. 왜냐, 제라스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그냥 레이저로 그냥 쏴가지고 피를 그냥 다 깎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무가 사실상 뭐 부시를 장악해서 붕대를 던지려고 해도 부시로 레이저를 갈기거나 뭐 스턴기도 있죠. 제라스는 스턴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아무무가 아니라면 제라스의 레이저에 다 맞아서 딸피 개피가 돼버릴 거고, 제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라스한테 아무무 자체가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1티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제라스로 하고 있지만 서폿 제라스를 하면 좀 제가 하면서도 너무 사기인 게 느껴져요. 왜냐 솔직히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짧거나 아니면은 좀 견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거리가 짧은 서폿이 있고 견제기를 할 수 있는 서폿이 있는데, 견제를 할 수 있는 서폿 중에서도 제라스는 그 사거리가 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랭크에 있는 럭스나 자이라나 뭐 애쉬 모르가나 대비해가지고 더 훨씬 원딜의 그 사거리 밖에서 그 레이저를 갈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부실고 구간에서는 사실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딜의 피를 먼저 깎아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아무무 제라스는 1티어라고 뭐 할 수는 있겠죠. 일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별로 실력차가 있지만 똑같은 실력대라면 아무무 제라스를 만나면 진짜 겁나 짜증나진다, 게임이 이상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무 제라스를 묶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3위는 마오카이네요. 마오카이는 요즘에 왜 올라왔을까? 일단 최근에 패치도 받았죠? 패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강력해진 어떤 능력치와 데미지로 인해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이 마오카이가 겁나 짜증나는 거는 그 묘목이요, 묘목. 그 조그마한 나무 던지는 거 있죠? 이렇게 포물선으로 휙 이렇게 던지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부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겁나 짜증나는 게, 부시 안에서 이게 더 세져요. 한 번 터질 게 뭐 여러 번 터져요, 맞으면. 게다가 이게 유도 능력이 있어서 부시 안으로 가까이 오는 적한테 얘가 걸어가가지고 자동으로 유도탄처럼 터져버리니까 그 데미지가 이제 상당합니다. 원래는 서폿이 부시에 숨어서 시야나 어떤 그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짤짤이를 날리거나 거기서 그랩을 날려야 되는데, 마오카이는 그런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되려 자기가 부시 안에서 대기를 타면서 우리 정글러가 올 때까지 도사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마법공학 전멸이나 전멸 W 같은 거 써가지고 이따 한 번 물리면, 마오카이도 똑같습니다. 한 번 물면 놓아주지를 않아요, 상대를. W로 속박 한 번 하죠. Q로 한 번 더 넉백 시켜가지고 우리 쪽으로 더 끌어올 수도 있죠. 상당히 짜증납니다. 심지어 궁도 아무무의 상위 버전? 상위 버전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마오카이의 궁은 아무무랑 비슷하죠. 광역 스턴.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엄청나게 강한 위력을, 6렙 이후에도 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마오카이도 1랭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실제로 실버 구간에서 마오카이 서포터를 만나면 저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피를 회복해요, 얘가. 유지력이 미쳤어요. 뭐 기술 몇 번 쓰면 아마 평타 딱 때리면은 피가 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피를 엄청나게 또 그런 식으로 채우기 때문에 얘는 또 죽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때리는데 죽지도 않아. 그래서 마오카이는 심지어 잘 죽지도 않는데 잘 묶고 CC기도 많고, 그리고 서포터로서 부시 저항력도 엄청나. 그러니까 마오카이는 당연히 1랭크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은 아마 뭐 마나나 체력 같은 게 너프를 심하게 먹어서 이제 못 갔다고 하면은, 현재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됐기 때문에 바로 1랭크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랭크부터는 이제 많이 보던 친구들이 나오네요. 럭스, 블리츠, 자이라, 레오나, 브랜드, 노틸러스, 애쉬. 전 탑 10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탑 10까지만. 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럭스, 블리츠가 있네요. 아무래도 럭스는 제라스랑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박기도 있고 보호막도 있고, 이 스킬이 또 좀 날아가는 게 느리긴 한데 잘못 맞추면 이게 범위이기 때문에 또 잘 맞거든요, 상대가. 그리고 무엇보다 궁 쿨이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레이저를 그냥 후반 가면 그냥 막 쏠 수 있어요. 그냥 심심하면 막 쏴요. 그냥 심심하면 써요. 30초마다 그냥 계속 쏴대고, 이것도 럭스가 또 크면 데미지가 미쳐버리죠. 또 보호막에 속박에 슬로우에 이제 광역 레이저 군까지 있다 보니까 후방 잘 큰 럭스는 정말 그보다 짜증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무, 제라스, 마오카이는 제라스는 진짜 지옥이고 헬 난이도.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나이트메어 난이도라고 하면 럭스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가지 스킬이라도 속박이 좀 느리고 날아가는 이제 투사체가 느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지컬이 되는 원딜이나 서폿이면 다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티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국밥 서폿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Q랑 E를 잘 맞출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도 거의 원콤으로 원딜을 작살내버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 같은 경우에는 블리츠죠. 블리츠는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랩이 아무래도 모든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만큼 블리츠가 갱호응도 좋고 어떤 맵 장악력이 되게 좋아요. 숨겨진 곳에서 그랩을 당겨서 상대방을 고립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블리츠는 이 티어에 있긴 하지만
자기 손만 댄다면 1티어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친구예요. 다만 1티어에 비해서 후달리는 거는 광역기가 없다. 광역 CC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죠. 광역 침묵이 있죠. 그 궁을 탁 터트리면서 광역 침묵이 있어서 괜찮아요. 암살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광역에서 터트리기에는 좀 그렇죠. 블리츠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땡겨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블리츠 그레크 같은 경우는 2티어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이라가 있네요. 자이라 라인전 굉장히 세죠. 일단 식물 겁나 짜증납니다. 근데 문제는 식물이 우리 원딜을 짜증나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짜증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원딜의 멘탈까지 털어버리는 게 자이라예요. 최근에 자이라로 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 22까지 올라와가지고 다 폭파시켜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이라가 그 상대방의 그 고통을 주는데 정말 특화가 돼 있고 돈 뜯기도 되게 편해요. 그 식물이 펴펴펴 쏴가지고 돈도 수급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동기가 없고 갱에 취약해요. 이동기가 없고 갱에 취약하고 아무래도 딜이 완전한 딜이 나올 수가 없죠. 서포터로 가다 보면은 딜을 완전하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템이 잘 안 나와버리면. 그리고 물몸이라서 순식간에 암살을 당해버리고요. 럭스 같은 경우에는 속박 날리고 보호막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멀리서. 근데 자이라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성엔 굉장히 좋아요. 수성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인데 이유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씨앗이 계속 뿅뿅뿅 나와요. 근데 이 씨앗의 기술을 딱 근처에만 써줘도 여기서 이제 식물이 자라나서 그 상대방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궁도 쓰면은 광역기로 에어본을 띄워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무시무시하고. 다만 딜레이가 있죠. 즉발궁이 아니다. 즉발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무나 마오카이처럼 어떤 그 순식간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티어에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즉발궁이 없다. 즉발 광역기가 아니다.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고 대응이 된다. 대응이 된다가 가장 이제 문제죠. 상대방이 대응을 할 수 없다. 이거가 제일 이제 강력하죠. 대응할 수 없다는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1티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 레오나가 있고 브랜드가 있네요. 이제 브랜드 자이라는 아까 뭐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이라 브랜드도 짤짤이 챔의 대표적인 그 챔피언이죠. 왜냐? 일단 W 광역 W 좀 느리긴 하지만 일단 맞으면 존나 아프고요. 그다음에 Q는 맞으면서 이제 스턴 걸리고 2로 광역 데미지를 퍼뜨릴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궁이 미쳤죠. 2대2 싸움이나 다대다 싸움에서의 그 궁 튀기는 것 때문에 다 죽죠. 다 터지죠. 그래서 잘 큰 브랜드는 라인전도 세지면 진짜 한타 가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거리도 안 줘요. 브랜드가 멀리서 짤짤 또 은근히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WQ가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뒤에서 거리도 안 주고 막 짤짤이만 날리면서 궁만 갈겨도 1인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어에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 라인전 초반 단계에서는 자이라가 더 이제 사거리가 있고 식물로 괴롭히는 게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브랜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하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잘만 다루면 데미지 포텐셜은 자이라나 럭스보다도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데미지로 뒷직루 해버리겠다, 딜로 찍어 눌러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브랜드가 괜찮죠. 그 다음 레오나 노틸러스를 또 묶어서 설명을 해보면 마찬가지죠. 이제 블리츠 크랭크처럼 이제 그랩이나 끌어다닐 수 있고, 끌어당기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는 건데 아무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무랑 비슷하지만 레오나 노틸러스는 아쉽게도 궁 범위가 좁습니다. 아무무는 거의 뭐 화면에 4분의 1을 채우는 광역기가 있지만 얘네는 그렇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몸빵하기 좋고요. 아무래도 갱호응하기가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국밥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쉬인데요. 애쉬는 과거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거의 1순위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왜 내려왔는지. 아무래도 저 좀 메타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뭐 내려왔겠죠. 애쉬 여전히 쓸만해요. 상대로 만났을 때 정말 짜증나요. 왜냐? 일단 W
이 W 사거리가 미쳐가지고 멀리서 그냥 뿅뿅뿅 써도 제 피가 그냥 반이 달아있어요 이미. 그리고 저 평타가 상대방을 느려지게 하는데 저 애쉬가 보통 칼날비를 껴요. 칼날비. 그래서 칼날비를 껴가지고 상대방한테 한 대씩만 톡톡톡 치는데 원래 공속이 느려요. 애쉬가 공속이 초반에 느린데 칼날비 때문에 네 방을 정말 빠르게 때릴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Q가 동시에 활성화가 돼버리거든요. 와 그럼 도망을 못 가요. 멀리서 카이팅을 하면은 도망을 못 가고 은근히 저기 갱호응이 좋아가지고 Q랑 W가 연계가 되기 시작하면은 잘하는 애쉬 잡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이 스킬이 또 굉장히 야무지죠. 왜냐 상대방 정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스킬을 제때 딱 써주면. 그럼 또 게임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에 게임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기 되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 궁은 뭐 그냥 말 안 해도 개사기죠. 일단 저 궁 쿨이 너무 짧아요. 궁 쿨이 다른 서포트는 거의 1분 가까이 이제 처음에 채워지는데 애쉬 같은 경우에는 1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쉬 궁 이제 꺼졌겠지 하고서 이제 들어가 보면 벌써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역공 맞고 죽고. 애쉬도 포텐셜이 분명히 있죠. 후반 갔을 때도 굉장히 쓸만하고 멀리서 계속 궁을 미친듯이 이제 대포동 미사일 계속 쏴대니까요. 사실상 실버에서는 어떤 서포트를 하던 자기가 잘하는 서포트를 하면 되긴 하지만 지금 어떤 메타를 봤을 땐 그 한타가 좋은 챔피언이 아무래도 랭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꿀챔은 역시 아무무, 제라스, 마오카이 이 세 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랭에서도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당분간 뭐 아무무나 제라스, 마오카이는 너프될 일이 없다 보니까 요걸로 꿀을 빨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랭크를 올릴 목적이 아니고 게임을 재밌게 하려고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러지 않을 거지만요. 뭐 어쨌든 오늘은 뭐 그런 걸로 좀 떠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아마 찍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또 정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글 위주로 좀 연구 내용이나 어떤 이런 랭크 관련해서 제 생각을 담는 영상을 더 찍어봐야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